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의 연 15%의 목표 분배율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특성상 그렇게 큰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간 15%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한다라는 건 가격 기준으로 15%를 빼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곤의 연금수업 곤쌤 김호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진행하고 있는 2025년 4월 30일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 112개 종목 중에서 국내 주식 커버드콜 9개 종목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해외 배당 과세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또 하필 또 국내 주식 커버드콜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옮겨가지는 않았는데, 자, 그러면 국내 주식 커버드콜에 도대체 왜 옮겨갔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유를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상장 커버드콜에서 발생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사들을 보시고 많이들 이렇게 옮겨가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은 왜 옮겨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옮겨가도 괜찮은 이유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가면서 비교 분석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주식과 관련된 커버드콜 종목들의 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상장된 종목이 9개니까요. 하나씩 조금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자, 일단 이름에 코덱스 200이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자산입니다. 자, 여기에 위클리 옵션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옵션 만기가 주 단위로 오는 옵션의 100%가 반영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목표 분배율 수준이 연 15%,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의 연 15%의 목표 분배율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구조에서는 사실 목표 분배율이 높아도 사실 상관은 없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주식의 특성상 그렇게 큰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간 15%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한다라는 건 가격 기준으로 15%를 빼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배 락일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분배금만큼의 가격이 빠진 채로 장이 오픈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 15%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높은 편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아마도 이 금융고배당 아니면 고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 몇 년 동안에 좀 승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금융고배당과 위클리 옵션 100%를 반영돼서 운용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과 비교했을 때 자, 금융과 관련된 고배당주들의 성과가 상당 부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분배율 수준 15% 아마 플러스 주가 이익까지 계속 가져가고 있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 고배당과 옵션의 30% 비중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의 기초자산 비중이 약 한 70% 정도 있는 이러한 형태의 ETF 종목이고요. 연 목표 분배율은 약 15% 수준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이고요. 자, 코스피 200 지수 고배당의 옵션 100% 비중이 반영돼서 목표 분배율은 약 한 13.4%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종목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플러스 위클리 옵션 100%가 반영되어 운용이 되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12%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섯 번째 종목은 타이거 200 커버드콜 종목이고요. 자, 코스피 200 지수와 옵션, 콜옵션 매도 포지션 100%가 반영돼서 연간 목표 분배율 8.33%. 그리고 일곱 번째 종목은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중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 종목들이 기초자산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100% 비중이 반영돼서 연간 7.84%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종목이 타이거 미국 배당,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 배당 성장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요. 5% OTM 옵션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목표 분배율 수준은 한 7.2% 정도. 자, 그리고
자, 끝으로 이제 9번째 종목이겠죠. 타이거 200 커버드콜 OTM 종목의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요. 자, 5% OTM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 분배율 수준은 3.78%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커버드콜의 경우는 OTM 종목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ATM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외가격이냐 뭐 등가격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일반적인 뭐 국내 커버드콜의 경우는 이 주가가 횡보할 때 대체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OTM 전략을 활용하는 이러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자, 주가가 완만한 상승일 때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성과를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도대체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사실 뭐 매수 의견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한번 선택해 본다라고 한다면 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운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이더라도 목표 분배율은 조금 낮은 형태의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우리나라 체력에 맞는 그러한 커버드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국내 주식 커버드콜 순위 비교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이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입니다. 자, 기준 가격은 9,360원, 분배금 140원 지급돼서 목표 분배율이 1.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토탈 리턴 수익률도 보시게 되면 5.69%. 자, 아래 보시게 되면 벤치마크 지수를 볼 수 있는 코덱스 200 종목이 마이너스 1.39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은 일단 고배당주잖아요. 고배당주의 성과가 직전 1개월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상당히 좋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2위를 차지한 종목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요. 자, 월 분배율이 1.49%,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0.42%. 자, 같은 커버드콜인데도 불구하고요. 뭐 같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기초 자산이 다른 만큼 이렇게 가격 변동도 상당 부분 편차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3위를 차지한 종목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자, 월 분배율이 1.39%, 꽤 높습니다. 그리고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1.01% 정도 발생했고요. 자, 4위를 차지한 종목은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 자, 해당 종목은 월 분배율이 1.21%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이 7.29%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5위를 차지한 종목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도 자, 월 분배율이 1.12%로 토탈 리턴 수익률이 4.84%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권 종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앞쪽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고배당 혹은 자, 금융 고배당 쪽의 기초 자산들이 성과가 상당히 좋았구나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다음 6위를 차지한 종목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의 경우는요. 자, 월 분배율이 0.72%, 1개월 기준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1.12%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탈 리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율과 그 다음에 주가 상승과 하락을 합산했었을 때 나타나는 수익률이고요. 현재 보시고 계신 이런 데이터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7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200 커버드콜 종목이고요. 얘는 기준 가격이 8,315원이면 아마 만원으로 태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장되고 난 이래로 계속적으로 하락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 분배율 수준은 0.71%,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1.24%로 확인되고요. 자, 8위의 경우는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종목입니다. 여기는 월 분배율이 0.69%, 1개월 직전 토탈 리턴 수익률은 3.44%로 나름 성방했던 그런 한 달을 보냈고요. 그리고 9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200 커버드콜 OTM 종목의 경우는 일단 목표 분배, 월 분배율 수준은 0.40%, 1개월 기준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1.29%로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하락폭을 가져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전 1개월 기준으로는요, 대체적으로 고배당과 금융고배당 이쪽이 어느 정도 성과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코스피 200 지수와 관련된 대체적인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성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한 달을 보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식 커버드콜이 비과세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분산 차원에서는 항상 다양한 기초 자산들을 혼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버드콜의 경우도 국내 주식 커버드콜, 해외 주식 커버드콜
그리고 자, 그 해외 미국 채권 커버드 콜, 그리고 뭐 인컴형 뭐 다양한 종류의 기초 자산과 관련된 커버드 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꼭 뭐 국내 자산 뭐 비과세이니까 뭐 세금 혜택 때문에 뭐 우르르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들을 막 매도해 가지고 옮겨가지는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뭐 해외 과세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이연 효과 때문에 우리가 연금저축 ISA 계좌, IRP 계좌들을 보통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텐데 그렇더라도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되는 부분을 조금 구분했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세금이 없는 게 일단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 이익과 그 다음에 적정선에서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편중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마시고요. 다양한 기초자산들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과 관련된 커버드콜 종목은 현재 4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뭐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옆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H가 붙어 있습니다. 얘는 한 해치 상품이고요. 자, 미국 국채 30년에 약 한 70% 정도 비중이 반영되어 있고요. 나머지 30% 비중을 옵션으로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 분배율은 한 12% 정도 수준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자, 합성, 그 다음에 H가 없기 때문에 환 노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뭐 30년 국채 70% 그리고 옵션 30% 비중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린 뭐 타이건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액티브 종목과 운용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다만 하나의 종목은 환 노출 상품이고 하나의 종목은 환 해지 상품.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환 해지냐 환 노출이냐 보통 선택하면 많은 분들이 환 노출 선택해서 장기간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처럼 좀 환율이 좀 높거나 아니면 환율 변동폭이 큰 때는 저는 그냥 둘 다 사버립니다. 그래서 환 해지와 환 노출 상품을 둘 다 섞을 수 있는 종목도 있고요. 불가능한 종목도 있습니다. 나는 한 해지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환 노출 상품만 나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섞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섞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은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의 경우는 자,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커버드 콜 옵션이 100% 반영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1세대 커버드 콜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연간 12% 목표 분배율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옆에 H가 붙어 있으니까 환 해지 상품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되면 타겟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 12%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옵션 비중은 계속 바꿀 거야 라는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직전 1개월 동안에 한번 순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종목입니다. 자, 기준 가격이 9,295원으로 보통 이제 ETF가 태어날 때 10,000원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이 10,000원보다 낮으면 얘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떨어졌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지금 3위를 차지한 종목이 기준 가격이 8,28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떨어졌구나도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1위 차지한 종목 가지게 되면 자, 월 분배율이 1.14% 그리고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4.19%인데 자, 아래의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나마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벤치마크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기초자산이 아니라 해외 기초자산들은 환율의 영향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 환율은 마이너스 2.72%가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자,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아니고 일반적인 종목입니다.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붙어 있으니까 얘는 환 해지 상품이겠죠. 자, 얘는 1.14%가 올랐습니다. 요거를 감안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위를 차지한 종목은 환 노출 상품이고요.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4.19%면 상당히 가격 변동이 컸던 그런 한 달을 보냈구나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종목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H 종목의 경우는요. 월 분배율은 1.05%인데 자,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0.20%로 현재 채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 3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 H부터 있고요.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0.06%, 그리고 분배율은 0.99% 수준으로 월 1%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4위를 차지한 종목이 라이즈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목표 분배율이 0.92%,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2.33%로 환율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 노출 상품들이 유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환 해지 상품이 아닌 환 노출 상품이 유리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또 반대로 환 해지 상품이 조금 수익률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가고 있는 추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 인컴형. 인컴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섞어가지고도 이렇게 자산 배분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귀찮아, 그냥 가격 변동을 조금 줄여야겠어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컴형, 자산 배분형 ETF 상품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인컴형 ETF는 여기 보니까 6개 종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종목입니다. 자, 일단 테슬라 커버드콜의 약 한 30%, 자, 그리고 국내 채권의 약 한 70% 정도 비중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상품은 어디에서?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름만 보면 테슬라 딱 있는데 뒤에 가니까 안전자산. 자, 근데 어떻게 됐다? 채권 혼합 ETF인데, 자, 일단 국내 채권의 비중이 70% 정도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표 분배율 수준은 15%로 테슬라 커버드콜 30%의 프리미엄 이익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현재 분배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타이거 엔비디아, 자, 미국채 커버드콜 밸런스 종목입니다. 여기는 엔비디아의 30% 비중이 반영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70%가 바로 미국채 커버드콜로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테슬라랑 비교하면 반대죠. 테슬라는 커버드콜의 30%고 일반적인 채권이 70%인데 여기는 주식에는 30% 일반적인 거고 채권 커버드콜이 70% 정도 반영이 돼서 목표 분배율 수준은 1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은 라이즈 테슬라 미국채 타겟 커버드콜 혼합. 해당 종목은 코덱스 테슬라 인컴과 거의 흡사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커버드콜 30%, 국내 채권 70% 반영돼서 연간 12%의 목표 분배율을 주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4위를 차지한 종목은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 솔 액티브 종목입니다. 여기는 50%는 주식이고요. 50%는 채권으로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배당 많이 주는 ETF들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분배율 수준은 한 7%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종목은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과 그리고 솔 팔란티어 국채 커버드콜 혼합. 해당 종목들이 같은 날에 태어나서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비교 분석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특징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의 경우는 팔란티어 커버드콜의 30%, 팔란티어도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식 단기 채권에 약 한 70% 정도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자, 반대로 솔 팔란티어 미국채 혼합 커버드콜의 경우는 반대로 팔란티어의 30% 비중이, 자, 그리고 이제 미국채 커버드콜의 70%,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 목표 분배율 수준이 연 18%, 연 1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점 참고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 1개월 동안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단 1위를 차지한 종목은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자, 월 분배율은 1.24%, 그리고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도 2.13%로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성과가 괜찮았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왜냐면 아래 쭉 보시게 되면 우리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1.37, 환율은 마이너스 2.72, S&P 500은 마이너스 2.84, 나스닥100은 마이너스 1.71. 자, 그 다음에 미국채는 그나마 1.14% 올랐고요. 슈드의 경우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마이너스 7.19%. 저 슈드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튼 손실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혼합 채권 액티브의 경우는 일단 채권이 약 70%, 그리고 아마 테슬라가 조금 올랐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이 테슬라입니다. 자, 라이즈 테슬라 미국채 타겟 커버드콜 혼합 상품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월 분배율은 1.21%로 토탈 리턴 수익률 0.59%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토탈 리턴 수익률은 도대체 어디서 데리고 왔는가? 이런 질문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네이버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계산하면 좋겠으나 일일이 계산하기에 너무 많은 종목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데리고 왔다? 네이버에서 데려왔고요. 자, 네이버는 저는 예전에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표기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수익률이랑 한번 비교해 봤더니 얘네들 표기가 다 토탈 리턴 수익률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가지고 나오는 이런 수익률들은 토탈 리턴 수익률, 분배율이 합산된 수익률이다라는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엔비디아 미국채 커버드 콜 밸런스. 자, 월 분배율 1%인데 토탈 리턴 수익률은 마이너스 2.88%로 음수고요. 자, 4위를 차지한 종목은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 종목이고요. 분배율은 0.47%, 1개월 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83%. 자, 그리고 5위를 차지한 종목은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입니다. 자, 얘는 일단 분배율 수준은 0.35%, 1개월 토탈 리턴 수익률은 2.94%로 나름 선방했던 그런 한 달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데, 요게 하나 빠져 있네요. 5위를 차지한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 요게 빠져 있습니다. 자, 플러스 고배당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고배당주와 그리고 국내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가격 변동은 크지 않으면서 분배율 수준도 낮은 형태로 아마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